자, 그 변압기의 이제 절연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절연류 쪽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걸 조금 지우고 이제 설명했다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변압기는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변압기는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예요. 그래서 전봇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변압기는 이렇게 부싱, 부싱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전선이 와서 여기에 이제 COS 이렇게 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압 부싱, 이제 부싱 알겠죠? 저압 부싱은 이제 옆면에 붙어 있죠. 옆면에 이렇게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캐치 홀더가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그냥 하면 돼요. 캐치 홀더가 이제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네모판에다가 나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냉각이에요. 절연류의 목적과 냉각 그리고 보호. 이 타이틀하고는 약간 뭐가 됩니까? 조금 뭐 겹치기도 하고 약간 벗어나기도 하는데 그거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러한 변압기들은 소형 변압기예요. 크지가 않죠. 크지가 않아요. 좀 큰 변압기들은 요거보다 조금 용량이 큰 것들은 이렇게 보통 이제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도 있고 하지만 요거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좀 그림 그리기가 뭐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판들이 이렇게 뭐가 돼요?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흔히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레지에다, 라지에다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는 이런 변압기들은 이제 뭐 이쪽에 이제 1차 부싱이 있고요. 1차. 그 다음에 또 같은 높이에 또 2차 부싱도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얘기의 요지는 이제 뭐냐 하면 이 변압기가 이제 커져 가버리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변압기가 매우 크죠. 그래서 작은 변압기에서 중간급 이렇게 큰 변압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작은 변압기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요거는 이거 레지에다를 방열판이라고 그래요. 열을 갖다가 방출한다 해갖고 방열판이라고 그러는데 방열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방열판이 이렇게 뭐가 돼요?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작은 거는 없지만 좀 용량이 큰 것들은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요렇게 그냥 뭐가 돼? 놔두면 요 안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위아래로 빙글빙글 돌죠. 더운 기름은 위로 올라가고 바깥으로 열을 방출하고 방열이라고 쓸게요. 방열하고 열을 방출했으니까 뭐가 돼요? 온도가 내려갔겠죠. 온도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갔다 하는 대류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가 돼요? 기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냉각을 한다 해갖고 유입 잔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입 잔행식이다. 네. 그러니까 변압기를 딱 보고 뭐 그냥 방열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유입 잔행식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커버리잖아요. 이게 덩치가 크게 되면은 방열판 갖고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방열판 가지고. 그래서 방열판 가지고 조금 모자랄 때는 여기에 옆에다가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렵지만 실제로는 여기다 선풍기 같은 거를 갖다 또 설치를 해요. 네, 이렇게 변압기 자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노마가 뭐가 돼요? 변압기가 너무 뜨겁다 할 때는 팬을 돌려가지고 우웅 하고 돌아가서 냉각을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풍냉식을 우리가 유입 뭐가 돼요? 기름을 집어넣어서 냉각 팬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바람을 불어서 냉각을 한다 하는 뭐 유입 풍냉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뭐가 돼요? 뭐 순행식. 그 다음에 뭐 송유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유입 잔행식 그리고 유입 풍냉식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송유 풍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압기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변압기들, 얘네들은 이제 주로 여기는 변압기 단위가 kVA예요. kVA. 예. 주로. 근데 요 정도 사이즈가 돼 버리면 이제 변압기 단위가 이제 MVA가 되죠. MVA. 그러면 요 K하고 M하고는 뭐가 됩니까? 10의 3승. 10의 3승이면 공이 3개니까 1000배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한 이제 이런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압기들은 하나가 이제 냉각을 할 때 이 절연유에 대한 보호를 잘해야 돼요. 왜 절연유에 대한 보호를 잘해야 되냐 하면 요 절연유에는 변압기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호흡하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바깥으로 내밀고 하는 이러한 변압기 호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요 변압기 호흡이 변압기 호흡 작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요렇게 이제 변압기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요 안에 이제 철심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기름이 절연유라고 해야 돼요. 자, 근데 바깥에 이제 날씨가 뜨거운 데다가 날씨는 태양이 떴죠. 거기다가 또 여기서 여름 많이 나죠. 하니까 절연유가 부피가 증가를 해요. 네. 그럼 절연유의 부피가 증가를 하니까 바깥에 여기 안에 있는 요 공기를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뱉었죠? 후 이렇게 뱉었어요. 공기가 나와요. 자. 근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고 전기도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내려가죠. 내려가면 증가가 아니라 뭐가 돼? 절연유가 이번에는 수축을 해요. 네. 그 수축하면은 바깥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이렇게 뭐가 돼요?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변압기 온도, 절연유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후 나가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호흡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빨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산소잖아, 산소. 산소, 질소,
뭐 알곤. 요 산소가 보통 한 21% 정도 된단 말이죠. 요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절연류를 꼬셔요. 예.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이렇게 꼬셔요. 예. 이걸 우리가 산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절연류가 애가 뭐가 됩니까? 빌빌거려. 그러니까 절연 능력을 제대로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도 여러분들 집에서 뭐 참기름 이런 것들 콩기 뭐 들기름 이거 맨치면은 딱 짜면 향도 좋잖아. 근데 시간 되면 막 밑에 슬러지 생기지 향도 막 떨어지고 막 맛도 좀 변한단 말이죠. 이런 산화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절연 특성이 떨어져.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못하게끔 아예 밀봉을 하자. 밀봉. 예, 용접을 해버리자 이거지.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용접을요. 자, 여기 용접했다고 치고, 자, 용접했다고 치고, 오케이.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밀봉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집에 가서 냉장고에 이제 있을 때 여러분이 생수 사다 드시잖아요. 그 생수를 마시고 한 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된 데다가 놓고 얘를 갖다 뚜껑을 닫은 다음에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 있으니까 물이 따뜻했는데 냉장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절연유예요? 줄어들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생수통이 찌그러져 버리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뜨거워지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폭발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밀봉을 하게 되면 그 변압기 절연유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지고 팽창할 때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폭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축할 때 안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통 자체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밀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하고 똑같으냐? 공기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에 그러면 산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산화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걸 나눠줘야 됩니다. 용량이 작은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만 카바를 하냐 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통을 하나 이걸 교체가 가능합니다. 색깔로 구별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건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요쪽으로 공기가 이제 뭐가 돼? 그냥 이렇게 밑으로 그릴게요.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상황에 따라선 나갈 수 있게끔. 네. 이거를 우리가 호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호흡작용에 대비한 거니까. 호흡기. 네. 이 호흡기만 달랑 있는 거예요. 요 호흡기는 산소에 대한 그것보다도 뭐냐 하면 공기가 유입이 될 때 여름철에 주로 여름철이죠. 이제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유입이 될 때 여기에 있는 습기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물방울이 들어가면 가라앉아, 물방울이. 밑에 물이 쌓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연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작은 물방울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 그래서 요거는 호흡기이지만 영어로는 숨을 쉰다라는 말에 브리딩 한다 해서 브리더가 되지만 요 안에는 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흡습제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흡습제. 그래서 흡습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흡수제라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모든 데 다 있어요. 뭐 하지만 그 김 있죠, 김. 예. 그러니까 구워서 뭐 한 번 구워, 두 번 구워 뭐 만든 김. 이 김 이렇게 보면 뜯으면은 거기 김이 이렇게 잘라져서 먹기 좋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이렇게 하얀 종이에 이렇게 조그만 종이 봉지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실리카 겔이라고 하는 거. 그런 그 실리카 겔을 우리가 흡습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예, 여기는 호흡기가 없다. 그러니까 작은 건 없어요.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줘야 돼. 뭐 한 300kV, 500kV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단위가 메가로 가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덩치도 큰 데다가 기름도 많이 들어가요.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하면 위에다가 드럼통을 이렇게 뭐가 돼요? 하나 연결을 해요. 드럼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바깥에 이제 뭐가 됩니까? 이쪽에다 이제 이해가 되죠? 요거 브리더. 그래가지고 기름을 어디까지 채우냐 하면 이 안에 이제 기름이에요. 절연유 채워가지고 여기 통 안에 요만큼까지 채워요. 이거 절연유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서 공기에 유입이 될 때, 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될 때, 여기는 브리더니까 뭐가 제거가 됐어요? 습기가 제거가 되잖아. 하지만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에 의한 뭐가 돼? 산화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를 못 만나게 해. 예. 그러면 공기 중에서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산소와 질소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예. 이때 무게를 따지잖아요. 이렇게 무게를 재었다고 치면 요쪽이 산소고 요쪽이 질소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더 무거워. 질소가 산소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놓으면 지금 여기에 산소하고 수소의 분포도를 보면 당연히 윗부분에 산소가 많고 밑에는 뭐가 돼요? 질소가 많겠죠. 그래서 질소가 무겁습니다. 근데 이 질소는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오해받기 쉬워요. 자,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원소와의 만남에서 매우 생동감 있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다른 원소와 만남에 있어서 매우 생동감 있게 활동한다는 뜻이고요. 불활성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원소하고 만나가지고 뭐 새로운 어떠한 형태를 갖다가 구성한다? 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활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질소는 무겁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많은 게 질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소를 깔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브리더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는 윗부분에만 있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공기와 절연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요 질소 때문에. 요거. 자, 요거는 호흡기고요. 요 질소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여기다가 드럼통을 하나 갖다 놓는데 그 드럼통을 위에다 설치하잖아요. 요 드럼통의 이름이 컨서베이터예요.
컨서베이터. 이 컨서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조그만 변압기는 브리더조차도 호흡기도 없다, 좀 있다 그러면 호흡기 있다. 야, 이건 큰 변압기 비싼 거다. 이거는 뭐가 돼요? 컨서베이터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싸다. 그런데 앞에다 붙여야 돼. 어떻게 뭐라고 붙여야 돼요? 몹시 비싸다. 몹시 비싸다. 이 변압기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보호 방식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컨서베이터에. 이때 보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브르훌츠 계전기. 브르훌츠 계전기.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나 해놓고 넘어가 줘야 돼요. 뭘 한번 할까 하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다 알겠죠? 한번 총 한번 그려볼게요. 뭐 대충 그렇다고 치고요. 이건 총이에요. 자, 근데 총을 동작시키려면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렇게 총 분해할 때 뭐 빼요? 놀이새 이게 빼잖아요. 놀이새. 맞나? 방아쇠 뭉치죠? 미안합니다. 하도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 갖고 방아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손이죠. 사람의 손을 집어넣어 갖고 손은 못 그리겠다. 손은 어떻게 뭐 그릴 수가 없네. 뭐 대충 놓았다고 치고 짜자잔 뭐 했다고 치고 여기에 뭐 철모 쓰고 안경 쓰고 뭐 있다고 치고 손. 자, 이 손을 잡아당기면 손을 잡아당겨서 놀이새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놀이새는 이거죠.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총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전기기어다 벼랑간에 왜 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아쇠가 없으면 총이 동작하나요 못하나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총은 차단기라고 하는 거예요. 차단기. 그 다음에 방아쇠는 계전기. 그 다음에 요 손은 고장전류. 고장전류는 칠학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칠학전류와 단락, 쇼트가 발생할 때 흐르는 단락전류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이걸 왜 하냐 하면 계전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차단기가 동작을 하려면 무조건 계전기가 동작을 해야 돼. 방아쇠를 당겨야 총이 나간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 브룰츠 계전기는 어딘가에 차단기가 있어. 그 차단기를 동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요 브룰츠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하고는 그 용도가 달라요. 먼저 물질의 상태를 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예요. 자,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상태가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느 상태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죠. 이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얼음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물이 되죠.
그 다음에 얼음에다가 더하기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물이 되고요. 물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으면은 기체가 돼요. 그래서 기체 상태가 가장 에너지 보유 상태가 큰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는 거죠. 얘는 절연유잖아요. 그럼 절연유니까 얘는 액체예요. 액체. 자, 이 안에서 코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코일에서 방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절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는데, 여기에서 색깔을, 좀,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아크가 발생하는 거야, 아크가. 아크니까 뭐가 열이 발생하죠? 그럼 뜨겁단 말이야. 그럼 아크가 발생한 그 주변에 있는 절연유는 요 아크 열을 갖다가 흡수해가지고 뭐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지. 액체니까. 그럼 기체가 되니까 물속에서 뭐가 돼요? 뽀글뽀글 거품, 방울이 올라오듯이 여기에서 요렇게 뭐가 돼요? 방울이 올라와요. 요건 이제 수소 가스가, 수소 기체가 올라오죠. 올라오니까 여기에다가 접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의 힘에 의해서 접점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있다가 밑에서 방울이 올라가 뽀글뽀글한 어떻게 돼? 밀려서 닿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보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우리가 브롤즈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아놨는데 이거 좀 치울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는데 여기에서 층간 단락이라고 그러는데 단락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이. 그러면 단락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쓸까요? 단락 발생. 자, 이렇게 돼버렸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변압기 양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CT를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락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동작하는 계전기가 비율 차동 계전기고요. 아크가 발생했을 때 거품의 공기 기포죠, 기포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이 브롤즈 계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마구 비싼 엄청 비싼 이러한 변압기들은 이와 같이 또 변압기 자체 내부 고장.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변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압기 내부. 예.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서 단락이라든가 이와 같은 절연 파괴에 의한 뭐가 됩니까? 뭐 코로나라든가 이러한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브롤즈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정도 사이즈의 변압기가 아니면 변압기 내부 고장에 의한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압기에서는 이러한 뭐 브롤즈라든가 아니면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그러한 보호 방식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가장 전봇대 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 계열에서 이제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 가지고 전기 설비의 안전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안전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거기 있는 변압기들은 요 정도 사이즈 변압기들이 돼요. 그래서 요 아까 보였던 그 브리더, 요 브리더, 호흡기
요 정도의 형태만 보시게 되고요.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변압기다 하는 겁니다.